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평가 보상 시장 가치 연계 전략인데요. 인재 시장에 열려 있다는 전제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인재 보유 관점에서의 평가 보상 승진 체계를 연계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인사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 같아요. 내부 형평성, 내부 일관성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걸 좀 깨더라도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거에 집중할 거냐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빅데이터, 개발 인력 이런 분들은 지금 몸값이 참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다 보면 조직의 내부 형평성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깨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고민인데요. 저도 예전에 네이버가 그때 NHN이죠. NHN이 첫눈 인력들을 아직 성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인데 몇백억의 첫눈을 인수하더라고요. 시장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줄이고 그 전문 인력들을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하신 건데 처음에는 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라인을 만드셨더라고요. 엄청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IT 쪽에 일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인재를 내부에 보유하게 되면 그 인재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인재를 놓치게 되면 이제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어떤 인력을 버스에 태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위대한 기업 구트그레이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관점이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과거에는 제조 기반의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MBO형 인사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연초에 목표 세우고 연말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게임 회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나 만들려면 3, 4년 걸립니다. 긴 거는 5년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매년 단위로 ABC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좋은 인재를 내부에 보유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매년 A, B, C를 나눠요. 근데 C를 받은 핵심 인재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될 사람들한테는 세게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 위주로 가는 이유가 그분들과 부가가치 하나를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왓츠앱 같은 건데 왓츠앱은 그냥 오직 기본 기능에 집중해서 10조 정도 되는 가치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구글도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구글에 처음에 이제 같이 들어가셨던 이런 분들이 이제 쓴 책들이 있는데 저 책을 보면 거대한 방향성만 있었지 그 안에 세부적인 목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거대한 방향성, 가치 지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 중간은 빨리빨리 해결하면서 가는 구조로 현재 바뀌고 있거든요. 또 장기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평가하는 거 가지고 보상을 매칭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조직에서 실수를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제도를 설계할 때 평가, 보상, 승진 저 세 축은 무조건 굉장히 얼라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얼라인이 깨진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승진 없어 라고 해놓고 누적신 연봉제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인상률만 가다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3년 정도 돼갖고 갑자기 가치가 급상승한 사람들이 밖에서 딱 땡기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인재사관학교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3, 4년 되는 인재들이 밖으로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승진급 같은 걸로 시장 가치를 좀 보완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누적식으로만 바꿔버리면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생기는 게 있고요. 제가 지금 인사만 23년을 해봤는데 직무급 공임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실제 운영이 가능한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만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멋진 컨설팅 장표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연봉제에서 전사 평가 등급별 연봉 인상률을 공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사의 연봉 인상률을 딱 공지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저직급자들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크기가 작은데 동일한 인상률로 S는 얼마 주고 A는 얼마 주고 B등급을 얼마 준다고 전사 공지를 해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절망하고 밖으로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세 축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평가만을 평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해보면요, 성과 역량평가 이외에 연봉에 결정할 때 금액을 가감하는 거,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하는 거, 이것들도 다 평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럼 평가라는 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단순한 인사평가에 연봉 인상률을 100% 매칭시켜버리면 답답한 인사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그것을 체계에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런 자리에 마련해 너무 감사드리고, 요걸 좀 유연하게 깨야지만 지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조직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연봉 2,500만 원짜리 사람하고 3,500만 원짜리 사람의 연봉 그 조정을 5단계 평가 등급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현실에서는 내변의 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과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량평가, 그 다음에 시장 가치평가, 그 다음에 승진 및 직책평가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평가가 다양하게 매순간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연봉 조정할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매순간 연봉 금액을 그 본부장이 조정하고 있다 보면 평가같이 안 느껴지만 실제로 평가거든요.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구성원들은 A, B, C 등급도 중요하지만 실제 뭘 더 중요하십니까? 내 연봉 인상 금액이 더 중요하겠죠. 그게 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역량평가인데요. 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역량의 좌표를 찍는 겁니까? 요거에 대한 고민도 안 돼 있는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성공하는 지식근로 기업의 좀 기본 틀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평가 보상 승진인데요. 평가는 요즘에 그 조직 정체입 성과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조가 물 위에서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단위에서는 MBO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실제 수행하는 일반 개인들은 그 연간 성과를 사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그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후 신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 중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서 코멘트 해주고 연말에 종합하는 이런 방식의 평가를 조합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은 성과평가에다가 시장가치에 따른 조정을 같이 해주는, 매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승진할 때까지 참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시장가치를 고려해서 한꺼번에 그 추가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책임자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에 언제 이제 하게 됐냐면 SK 커뮤니케이션 초반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5개 조직이 M&A가 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때 뭐 대안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회사들은 입사할 때 연봉이 낮았으니까 베이스업을 해주자. 근데 베이스업 해줄 딱 봤더니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웠었죠. 막 그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원을 본부장한테 주는 겁니다. 다요. 아주 일부 빼고 다 줘버립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 퇴사하시면 앞으로는 회사 책임이 아니고 본부장님들 책임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처음에 저도 불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제도를 2년 운영했더니 연봉 때문에 나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10만 원, 5만 원까지 맞춥니다. 추가 조정할 때요 정말 그 재원을 알차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가치 창출에 따라서 스탁옵션과 우리사주의 같은 것 주로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조직 성과 목표에 연동하는 구조로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은 대부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직급을 폐지하거나 호칭 중심으로 가는 데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직책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승진이 적체되니까 과장하고 부장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에 차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팀장 줘버리는 겁니다. 팀장, 뭐 사업부장, 본부장 이렇게 그 직책 중심으로 빨리 줘갖고요 승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게 지금 가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 가치 기반의 기본급 관리의 핵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서는 주로 조직 내 위계나 내적 일관성을 중시했는데 요즘에는 외부 경쟁력, 시장 가치에 근거한 공정성 중시가 더 요즘에 중요한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시스템을 통한 획기적인 관리, 그 뭐 베이스업도 있고요, 밴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예 연봉을 보여줍니다. 본부한테 연봉을 딱 보여주고요, 이 연봉 대비로 이 사람은 이만큼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리더의 추가 조정, 보상 조정을 통한 유연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을 매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